무시당한다는 것, 그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 느끼는 그 찌름, 참으로 불쾌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면 상황을 훨씬 현명하게 다루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5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침묵으로 대응하기.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시당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굳이 변명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해 보세요. 침묵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무시의 신호입니다. 최고의 대답이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무례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경시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당신이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중이 저마다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울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이 무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차후에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농담을 가장하여 당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에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침묵으로 대처함으로써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당신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 상대는 당신의 존재와 의견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이를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침묵은 당신의 신뢰와 권위를 더욱 부각시키며 상대가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해줍니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전략 게임에서의 심리전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전략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상대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긴장감을 안겨주며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상대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권위와 신뢰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며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해줍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에게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표정을 단호하게 유지하기. 상대가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표정을 단호하게 유지하며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표정한 태도는 상대에게 내가 별다른 상처를 받지 않았음을 전달하면서도 그들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정을 단호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대에게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경시하며 비아냥거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를 바라보면
상대는 당신이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겉모습은 흔들리지 않지만 강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결국 당신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표정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화가 나거나 상처받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단호한 표정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을 조롱하는 농담을 던질 때 화가 난 얼굴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 당신의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다루듯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쉽게 휘둘리지 않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단호한 표정은 상대에게 경고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할 때 부하 직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응대하면 상사는 자신이 지나친 행동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표정은 언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단호한 표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느낀다면 이후에는 더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단호한 표정으로 응대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적인 언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표정한 표정은 당신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이는 마치 방패처럼 당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음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표정을 단호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시당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신뢰와 권위를 부여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경고의 신호로 작용하며 자기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한 표정을 통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신의 대인 관계에서의 능동성을 강화하고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과도한 예의 차리기. 상대에게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복잡한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예의 범절을 넘어서는 것이며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경솔한 발언을 할 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단순한 분노나 반발이 아닌 과도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담배 연기를 피하면 그 공간이 더 이상 쾌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예의는 무례함에 대한 간접적인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가 나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내가 그에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지나치게 깍듯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예의 바른 반응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일을 뺏어먹는 아이에게 과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맛있는 과일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느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내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나에게 보다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발언을 했던 친구가 나의 예의 바른 태도에 당황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태도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감정적 반응을 피하기. 상대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에게 전혀 의도된 반응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무례한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나의 감정이 휘둘리게 되고 결국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려는 것과 같아서 감정을 제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습니다. 냉정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나를 대한다면 나의 감정이 억제된 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흥미롭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나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날씨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맞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은 나의 강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무시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대처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무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 것은 자기 존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 것은 상대의 무례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냉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짧고 간결한 대답만 하기. 상대방의 질문이나 발언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며 상대방의 기대나 관심에 맞춰주지 않음으로써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 긴 설명보다 훨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답변함으로써 상대방은 불필요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핵심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간단한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것과 같아서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짧게 대답하면 그들의 말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남의 농담에 웃지 않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자제하게 됩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은 나와 상대 사이의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만약 친구가 내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할 때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그들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특정 지역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이 나의 사생활을 존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은 자기 보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발언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내 감정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간단히 대답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보호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외투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를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며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묵, 단호한 표정, 과한 정중함, 감정 절제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법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목표에 집중하여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